네. 네. 자, 얼른 모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네, 잘 보내셨으니까요. 네네. 네. 지난주간 미국 3대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3%나 올랐고요. 다우 1.25%, S&P 500이 2.5% 올랐습니다. CPI 전망이 하향되었고요. 그리고 FMC의 기준금리가 동기열로 이제 강세, 그것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순차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나스닥이 3%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조정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0.3% 하락, 나스닥 0.68%, S&P 500 0.37% 하락이니까 아주 크게 조정을 보인 것은 아니고요. 연휴 앞두고 동시 만기에 조정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휴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0.5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을 했는데, 어제 미국 3대 시장에 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장은 너무 초라하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랬던 것은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가 둔화되었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관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것들 예. 여기를 안 사니까 힘을 잃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8,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일단 연기금이 팔았을 때 뭐 개별 정보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것들을 좀 팔고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전고점 근처에 갔었어요, 지수가.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종목도 역사적 신고 가격 근처까지 다시 갔었고요. 이제 거기서 딱 노이즈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계속 쭉쭉 하락한 건 아니고요. 반등을 줬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 0.48% 지난주에 마감을 했고요.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닥은 1.1%, 코스피는 0.6% 금요일 날 매물 나온 것을 딛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휴장이고요. 내일 페덱스 실적 발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덱스 실적이 왜 중요한 거예요? 경기를 경기를 관련주니까, 알려주니까.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니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일은 20일까지 수출업 지표 나오죠. 요거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상하원 의회 발언이 있습니다. 요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경기 관련돼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일뿐이 미국은 안 열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켜보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S&P 500을 5주 연속 상승했고요. 다우는 3주 연속 상승한 건데요. 지금 월가 자료들 보면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착실한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그런 가운데 당분간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상승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팔아야지. 그리고 좀 뭐 다시 사든지 아니면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좀 그런 분위기 좀 네, 있고요. 그런데 매수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할 수 없죠.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또 매수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씩 매물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좀 있지만, 낙폭이 있으면 곧바로 반등하고, 이런 흐름에 변동성을 준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목 및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2,600포인트 위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 국내 기관들은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650포인트를 돌파하고 2,700포인트, 2,500포인트 굉장히 중요했는데 2,5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2,600포인트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2,650과 2,700 사이가 중요한데, 거기서 또 못 가고 이제 또 여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나 빅이슈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뭐 아니면 우리가 없더라도 미국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없고,
그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은 등락 변동성을 주면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일리 방송이고 오늘 월요일이고 뭐 주간 방송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700포인트 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갈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빼고 하나만 딱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있잖아요.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컨센서스 굉장히 많이 낮춰놨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2분기가 저점이 되고 그래서 선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만 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개별 종목들만 보더라도 얘들의 실적을 봤더니 뭐 1분기 또는 2분기의 저점이 거의 확실시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실적으로요. 네. 그렇다면 그들의 실적이 저점을 찍고 터닝한다면 선취매한 것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네. 결국 시장은 위로 좀 더 열려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상당히 일리 있는 논리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종목 순환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위를 바라보면서 빠지면 사야 된다. 증권사에 지금 이제 보고서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그렇게 전해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코스닥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여져서 뭐 조금씩 빠지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저가 매수와 그리고 추가 매수를 기대하면서 종목별 차별화는 이뤄진다. 뭐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관망하자. 조금 네. 빠질 수 있다라는 시각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요 과정 지나고 나서 6월 말 7월 프리 어닝 시즌 되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요즘의 시황입니다. 네. 자, 이슈 이슈들 좀 보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신들 위주로 좀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 방문했다. 여러 가지 뉴스 나와 있는데 오늘 추가 뉴스가 나올 거고요. 빌 게이츠가 베이징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을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다. 시진핑의 이제 코멘트였고요. 빌 게이츠가 시진핑을 만났군요. 예. 아니 보면은 관계가 안 좋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 중국에 예. 블링컨도 가고 예. 좀 뭐지 또 저기도 갔잖아. 일론도 갔다 갔었고, 오고 예. 게이츠도 가고 네. 그 애플 팀 쿡도 거기 뭐 갔다 오고. 맨날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JP 모건인가 누구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중국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중국은 상황이에요. 미국을 안 가. 못 가는 건가? 정치적으로는 지금 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방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면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좀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의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기술 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3개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어떻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8조 원 규모로 28%를 늘릴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요. 아이폰 15 시험 생산이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폭스콘 아이폰 15가 지금 생산이 시작됐다. 재고는 이제 8,500만 대에서 9천만 대를 생산해서 이달 말부터 양산을 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아이폰 15 관련된 주식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관련된 장비 부품들이 그렇게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이 1,000만 대를 돌파했다. 기가팩토리 확대 후에 16개월 만에 생산량이 10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50% 감축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에 청신호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향후에 뭐 사이버 트럭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들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지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좋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HBM 탑재한다는 그렇죠. 뉴스가 꾸준히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항할 대항마는 AMD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AMD의 인공지능 칩은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한다라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를 이제 예. 탑재를 하고 예. 그다음에 AMD는 삼성 걸 탑재한다. 예, AMD가 이제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예, 훨씬 그렇죠. 작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아서 근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에 그냥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왜냐하면 HBM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맨날 빠져 있잖아요. 저 100%는 아니고 뉴스에. 삼성전자도 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메이저가 이제 예. 하이닉스라고 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가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제일 강합니다. 이게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2차 전지 오를 때 2차 전지 뭐냐, 장비주 뭐냐, 뭐 수혜주 뭐냐 찾았잖아요. 지금 이걸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K 콘텐츠 매출이 148조라고 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합계가 143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매출 늘었죠. 수출은 133억 달러예요. 연평균 12.3% 성장 목표라서 K 콘텐츠의 지원,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액공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K 콘텐츠를 보면은 엔터 회사만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K 콘텐츠는 꼭 엔터 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게임이 그 되게 부분 크고요. 그리고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SNS 상에 있는 그 소설, 만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웹툰, 웹소설. 예. 그런 것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쪽은 굉장히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LG화학이 LG엔솔 지분 2조 매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금을 확보한다. 근데 이 2조가 LG화학이 LG엔솔 지분 보유가 82.8%인데 2조가 2%뿐이 지금 가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1%나 돼요? 저도 보면서 이거 근데 너무 많죠. 이거 빨리.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야? 이거 19% 가지고도. 네.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해외 투자자들한테 많이 분산이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만약에 매각을 하면 주가에는 대체로 안 좋죠. 아니에요? 규모가 이거 2%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 영향 없을 것 영향은 같고요. 없다. 예, 그 규모가 클 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 매물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주가의 EPS가 희석된 사실 정확하게는 아닌데 좀 가격이 다운된다 이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 저걸 이제 어디로 주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냐, 디스카운트냐,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인텔이 250억 달러 투자해서 이스라엘에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한다는 오늘 아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8% 보조금을 받고 2027년부터 가동하여 웨이퍼 생산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 뉴스를 딱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인텔이 미국이 반도체 굴기하면서 인텔을 진짜 많이 밀고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 반도체 웨이퍼 공장 지면 이게 나중에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 들었습니다. 10번째 뉴스는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 평균 1,500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600개 정도 되죠. 전부 다 합쳐서. 근데 1,500개가 신용 불가 종목이에요. 증거금 100% 써 있는 거는 신용 불가 종목입니다. 여러분 HTS나 MTS 볼 때 이게 왜 걱정을 하느냐? 최근에 뭐 무더기 한가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증권사들로 위험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투자자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원래 신용거래하는 사람은 맨날 신용거래 하거든요. 근데 신용거래를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증거금 100%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 만기는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용으로 롤오버해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업에서 이런 데들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갚아라. 네.
근데 나는 갚긴 싫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나는 롱텀 들고 가고 싶어. 뭐 이런 경우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이거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생겨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것들을 걱정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올 초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네. 이제 많이 생겨서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뭐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는데 뭐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계속 레버리지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걱정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이 없는 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외람되게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래 없는 종목들. 그냥 가치주로 하면서 그냥 올라오는 것들. 대주주는 관심도 없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 자진 상장 폐지해도 좋겠다. 좀 심하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신용이었는데 이게 안 돼. 이러면 이게 유동성의 왜곡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번째 뉴스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황을 이들도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정 짓지 말자고요. 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BOA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같은 날 보고서에 도이치뱅크에서는 미국 경기 100% 침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미국 주택 가격 하반기에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채권의 악이라 불리고 있는 레이시 헌트라는 사람은 시장 안 좋다. 또 뭐 주식 트레이더 레리 윌리엄스는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악권입니다. 읽어보시면요. 월가에 이제 명망 있는 투자자 2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캠 피셔라는 분은 돈 벌고 싶으면 2년 동안 참아라. 사지 말란 얘기예요. 네, 참아라. 근데 또 유명한 드레큰 밀러라는 분은 지금 참으면 버스 떠난다. 뭐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그렇죠. 얘기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한쪽으로 막 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때문에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우리는요. 몇십 조씩 운영하는 이들 펀드 매니저가 바라보는 투자 전략하고 개인 투자자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만약에 오늘 샀는데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게 내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곧바로 팔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 전략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시황을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 또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시황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뭐 경기 전망조차도 뭐 워낙 극단적인 이야기들 서로 다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틀리기 올림픽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이건 이제 뭐 누가 더 틀리나. 좀 있으면 뭐 답들 나오겠죠 뭐. 뭐 종목 장세 되고 있으니까 종목에다 연구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막 이거 막 읽어보고 공부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도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시 후에 정광우 대표 또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